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경찰이 헐리우드 인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바로 옆 공원을 향해 조준된 총기들과 탄약을 대량 압수했습니다. 천연가스비 폭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가스 비용을 낮추기 위한 크레딧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LA 한인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마운트 볼드에서의 등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마운트 볼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1월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8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실업률도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작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1위 애플은 주력 제품 아이폰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감소해 4년 만에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역시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것으로 보이는 정찰기구가 본토 상공을 휘젓고 다녀 전투기까지 출격해 격추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기구는 핵미사일 시설이 있는 민감한 지역 주변의 상공까지 날아다녔다고 알려졌고, 이 정찰 풍선 문제로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유출된 기밀문서 10여 건이 발견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자택을 며칠 내에 수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채권금리 하락 영향으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평균금리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졌습니다. 플로리다산 오렌지가 대형 허리케인에 냉해와 병충해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90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 부진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넘길 테니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연방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한미양국이 올봄으로 조율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는데 조 전 장관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회장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개인 비리와 함께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의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112대 111, 1점 차 승리를 거둔 가운데 LA 클리퍼스는 밀워키에게 105대 106, 1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NFL이 슈퍼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은 프로볼과 올스타 경기가 열립니다. 슈퍼볼은 2월 12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개최됩니다. 하락 출발했던 오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9.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내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51만 7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무려 32만 9천 명이나 뛰어넘는 고용 서프라이즈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실업률은 3.4%로 전달보다 0.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53년 만에 실업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로 오늘 발표한 뉴욕 증시 선물은 급락세를 도로섰다가 다시 상승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급증해 과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서 감원의 대상자였던 직원들이 회사를 나온 후 즉각 빠르게 비교적 느리지 않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여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 쪽을 보면 실제로 레저 및 여행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11만 8천 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도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8차례에 걸쳐 총 4.5%포인트 금리를 올렸음에도 경제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줌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여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 코어 물가 상승을 우려해왔습니다. 상품 물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핌코의 최고 경영자 에리안 CEO는 이렇게까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연준에게는 물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지난 경제 상황을 공부해 가면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를 뛰어넘는 미래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분석,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천연가스비 폭등으로 주민들이 불만이 폭주하자 이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유틸리티 회사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초 4월 가주의 기후 크레딧을 적용해 천연 가스 비용을 낮추기로 한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틸리티 회사들에게 당장 크레딧을 적용해 가스비를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주민들과 함께한 공청회 이후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틸리티위원회 측은 앞서 지난달 말 천연 가스비 폭등으로 난감해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가주 정부의 기후 크레딧을 적용해 가스비 요금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크레딧 액수는 유틸리티 업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90에서 $140로 늦어도 4월에 적용해 주민들의 가스 사용 요금을 낮추겠다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일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진행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폭증한 가스값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며 터져나온 주민들의 불만을 접하고 당장 가스비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폭증한 가스값으로 인해 겨울철 제대로 된 난방조차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노인은 월 $600가 넘어가는 가스비로 인해 밤에 50도를 밑도는 온도에서 집에서 난방을 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웃들 또한 같은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가스값이 요즘 너무 비싸서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서 옷을 3겹 겹쳐 입고 비니까지 쓰고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가스값이 올 들어 폭증했는데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안일한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가주 가스 회사들은 최근 천연 가스 가격이 치솟자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지난해 말부터 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올 들어 1월에는 요금이 3배에서 4배까지 치솟는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보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물가 인상으로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가스 요금 충격파를 던진 바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정부가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내일이 교통평등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교통평등의 날은요, 흑인 인권운동의 영웅 로사 파크스를 기리기 위해서 6년 전에 제정된 날입니다. 내일 2월 4일 교통평등의 날을 맞아서 LA 메트로가 무료로 운행이 됩니다. 메트로 버스와 기차,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특히 주민들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키오스크에서 1회 탑승을 선택하고 코드 020423을 입력하면 30분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LA 가솔린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4센트가 인상된 갤런당 4달러 61.2센트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4센트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고, 오늘 가솔린 가격은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도 어제보다 5.2센트 급등해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LA 가솔린 도매 가격이 지난해 12월 최저가보다 거의 90센트 가까이 비싼 상태이며 소매가는 20센트 미만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봄 시즌 몇 달 동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몽클레어 지역의 쇼핑몰 몽클레어 플레이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올해 15살의 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즉각 병원으로 소년을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역시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현재 수술을 받고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벌어지기 직전 최소 2명이 연루된 언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고 용의자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대량 살상용 무기들이 대거 압수돼 또 다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PD는 지난 31일 헐리우드에 거주하는 24살의 남성 브렉스턴 존슨이 주변의 이웃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존슨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존슨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수색해본 결과 아파트 내부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18층 아파트에 위치한 존슨의 집에서는 여러 정의 라이플과 샷건, 권총, 총알 등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의 집 베란다에서 장전된 라이플도 압류했습니다. 체포 전부터 용의자는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경비원들과 이웃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고, 용의자는 현재 살해 위협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돼 $5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추정합니다. 용의자는 집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총격을 가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공원과 상점들이 잘 보이고 보행자들로 많이 걸어다녀서 경찰 관계자들은 지난 2017년도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발생했던 무차별 총기 난사가 재현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스티븐 패독이 만달라이 베이 호텔 32층 창문에서 음악회에 참석했던 관중들을 대상으로 자동 소총으로 무차별 총격을 해서 무려 60명이 사망하고 41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패독은 경찰이 접근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하늘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 지나는 곳도 있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 중에는 이슬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60도 중반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2도, 44도, 해안 지역은 68도, 4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 낮 최고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지역 한인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이 마운틴 볼드 등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실종자들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도 있습니다. 등반객들은 이 마운틴 볼드를 얕봐서는 안 된다 라고 LA 타임즈가 어제 특집판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마운트 볼디는 LA에서 가까운 데다 산세가 아름다워 LA 한인들이 즐겨 찾고 있는데 거칠고 험해 절대 쉽게 등반할 수 있는 산이 아닌데도 주민들이 그 사실을 간과해 등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지적했습니다. 마운트 볼디가 대도시에서 가까운 점, 자동차로 가기가 편한 점 등으로 등반 경험이 별로 없는 주민들도 가볍게 생각하고 마운트 볼디를 찾고 있는데 마운트 볼디가 전국적으로 등반 사고가 많아 사망자와 부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산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날씨가 온화한 때 찾으면 산행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겨울에는 산에 쌓인 눈이 얼음으로 뒤덮으면서 산행이 위험해지는데도 겨울에 윈터 원더랜드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무작정 나서는 경우가 많아 문제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산을 찾는 인구도 더 늘어나 2020년부터 마운트 볼디에서 등반 중에 실종자가 나와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인 사례가 무려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6건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산 전문가들은 마운트 볼디를 가장 위험한 산행으로 알려진 뉴햄셔의 마운트 워싱턴과 시애틀의 마운트 레이니어 수준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겨울 산행 중에 목숨을 잃은 주민들의 사례를 전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조카와 함께 마운트 볼디를 찾았다 발을 헛디뎌 숨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 제럿 최 씨 케이스를 전했습니다. 43살인 최 씨는 사고 당시 아이스하우스 캐년 주변까지 올랐다가 쿠카몬과 피까지 등반하는 과정에서 트레일이 너무 좁아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산행에 필요한 장비를 철저히 갖췄는데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70대 한인이 마운트 볼디 산행에 나섰다 길을 잃은 후 산에서 밤을 지새고 58시간 만에 살아서 구조된 일도 있습니다. 최근 가주의 겨울 폭풍으로 산에 눈이 많이 쌓이면서 새해 들어 마운트 볼디에서 특히 사고가 잦아 구조대가 계속 동원돼야 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에 등반객이 실종돼 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는 14차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달 중순에 실종된 영국 배우 등 2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국제공항 LAX의 지난해 이용객 수가 2021년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다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보다는 여전히 25% 정도 적은 수준입니다. LA 공항공사 LAWA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LAX 이용객 수는 총 6,592만 4,29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완화로 국제선 이용객 수가 2021년 796만 5,264명에서 지난해 2배 넘게 늘어난 효과입니다. 국내선 이용객 수도 같은 기간 23%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적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이용객 숫자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한항공을 타고 LAX를 왕래한 이용객 수는 모두 31만 7,5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 같은 기간 비해 무려 2.5배 증가한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용객 수도 지난 한 해보다 3.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해 LA에 신규 취항한 에어프레미어를 통한 LAX 이용객 수는 2만 9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신생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약 1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인종 합산 전체적으로는 2021년 증가했지만 한인의 경우 감소했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인 신생아는 전국적으로 16,4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한인 신생아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19,000여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6,0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인종을 합한 전국의 신생아 수의 경우 2021년에는 늘었습니다. 약 366만 명으로 2020년에 361만여 명보다 5만여 명가량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인 신생아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수년간 한인 신생아가 계속 감소해왔던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원정 출산 감소가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올봄으로 조율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워싱턴 DC 방문을 국빈 방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국 외교소식통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1년 만에 윤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와 또 양국 동맹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외교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회가 LA시 당국과 함께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검사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리테일 푸드 인스펙션 세미나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오는 8일입니다. 2월 8일 오후 2시부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건물 테라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어로 무료 진행됩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건물은 523 샤토플레이스에 있습니다. 2월 8일 오후 2시 523 샤토플레이스 테라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어로 무료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LA 카운티 위생국 한인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언어 문제 등으로 식당, 푸드트럭, 케이터링 업체 등 음식을 취급하는 한인 비즈니스들의 경우 불시에 이뤄지는 헬스 인스펙션 등 관련 정부기관의 검사 및 단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정말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LA시 정부가 노숙자 쉘터 지원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기금을 투입합니다. LA시 주택당국은 연방주택도시개발국으로부터 6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국 46개 커뮤니티에 3억 1,500만 달러를 배정했고 LA시에는 최고 한도 액수인 6천만 달러가 배정된 것입니다. LA시 주택국은 모텔을 노숙자 쉘터로 전환하는데 연방정부의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고 텐트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실내로 옮기는 데도 이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지역에서 어젯밤에 수도관이 파열돼 물난리가 났습니다. 6050 파운튼 애비뉴에서 파열된 수도관에서 물이 약 30피트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인근의 2층 주택 옥상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이 주택에는 LA 건물 안전국에 의해서 위험을 알리는 빨간 태그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방국은 인근 다른 주택들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령을 내렸고 오늘 아침 이 물이 솟아오른 도로의 구멍 마치 싱크홀이 생긴 듯한 모습으로 파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한 달 전보다 줄었습니다.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1월 21일까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 산하의 이 차량 충돌 사건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2건이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10건이 신고됐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3% 준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가장 위험한 교차로는 윌셔와 마리포사로 지난 한 달간 모두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타운 인근 크랜셔, 피커블로버드는 차량 충돌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베벌리와 라브레아 교차로는 자전거 관련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및 인신매매 사범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법 집행기관들의 공조작전이 펼쳐져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368명이 체포된 가운데 LAPD 지역, 관할 지역 LA시에서만 116명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까지 범위를 넓히면 137명이 인신매매 그리고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PD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제보를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한국 중견기업의 LA 법인장 부부가 한국에서 온 입주 보모 여성을 폭행하고 결박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 노예 같은 노동을 감수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LA 법원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김모 씨는 한국 부산에 기반을 둔 유압중장비 제조업체 P사 창업주 아들로서 미주 법인장을 맡고 있는 정모 씨와 그의 부인 장모 씨를 상대로 지난 2021년 6월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2020년 6월 이들 부부가 부당한 입주 보모 고용계약을 제시한 뒤에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했고 이들 부부의 강요에 의해서 보모 일에 더해 가정부 일까지 병행하면서 심한 노동에 시달렸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BB뱅크가 신년 목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올 초 2023 CBB와 함께하는 세이빙 플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월에 출시한 정기 적금에 이어서 3.5% 높은 이자율의 하이힐드 세이빙 상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CBB 하이힐드 세이빙으로 정기 적금 계좌와 달리 6번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 여유 자금을 임시로 보관해뒀다가 투자하기에 활용하기 좋고 자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고 높은 수준의 이자를 얻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최소 계좌 개설 금액은 $5,000며 계좌 유지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지 체크 계장에서 명세서 주기에 매월 최소 1회, 최저 $50의 자동 이체가 완료되면 됩니다. CBB뱅크의 하이힐드 세이빙은 월 서비스 수수료와 최저 유지비가 없고 체킹 계좌와 연결 시 체킹 계좌의 월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CBB뱅크의 하이힐드 세이빙은 지점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cbb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 GM이 어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배경으로 하는 GM의 전기차 광고를 이 NFL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에서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GM과 넷플릭스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광고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 티저 영상은 쉐비 블레이저 EV가 한국 도로를 달리고 이 전기차에 탑승한 이 코미디언 윌 페럴이 오징어 게임 속의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슈퍼볼 경기는 12일 아리조나주 글렌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오징어 게임 배경의 GM 전기차 광고 풀 버전도 경기에 맞춰서 방영됩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회가 54번 고속도로의 엘파소 인근 구간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도로로 지정하고 내일 표지판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막식은 기념도로 지정 법안을 발의한 시저 블랑코 주 상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 주 하원의원, 참전용사, 한인사회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음력설을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어제 뉴욕 시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샌드라 황 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0일 하원에서 재발의한 음력설의 연방 공휴일 지정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뉴욕 시의회 결의안은 연방 하원의 법안을 지지할 것을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법안에 서명할 것을 각각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무료 픽업 서비스. LA 코리아타운,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베이 지역 모두 해당됩니다. 당일 4시간 초고속 리퍼 가능. 미국 내 어느 곳이든 원하는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지원. 센터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주세요. 가입 문의는 213-226-8006 213-226-8006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그룹. 검정콩 순두부 전문시장 수라원 생순두부. 검정콩의 놀라운 영양 성분을 한 뚝배기에 가득. 면역력에 탁월한 성분이 검정콩에 가득가득. 매일 아침 수라원에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재래식으로 만들어 고소함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수라원의 검정콩 생순두부.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위치한 수라원 순두부는 213-383-7317 383-7317. 모든 치과 치료를 한 곳에서 사랑치과. 보험이 없는 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시니어 보험, 클레버케어, 메디케어, 리버티, 엔텀, 휴메나 보험, 정성으로 치료하는 사랑치과. 또한 보험이 없는 분과 시니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니 고민 마시고 방문하세요. 토요일과 일요일 예약 시 오픈하는 사랑치과.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LA 사랑치과. 3600 윌셔 213-500-9968 500-996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풍선 하나가 둥둥 떠다닙니다. 저게 뭐지? 저게 무슨 행성인가? 풍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보낸 정찰 풍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 사회 국방부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YTN입니다. Here's the moon. What planet is that? 미국 북부 몬태나주 상공에 나타난 원형 물체. 가까이 당겨서 보니 대형 풍선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은 고고도 정찰기구라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추적 감시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 정찰 풍선이 중국에서 왔다고 확신한다는 고위 관리들의 말을 앞다투어 전했습니다. 미국의 ICBM 150기를 보관한 군사기지 상공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갔고 필리핀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현지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가 출격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격추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풍선의 잔해가 지상에 떨어지면서 민간에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저궤도 위성 이상의 실효성 있는 정찰 자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中方正在了解核实有关情况，我们也希望同美方共同冷静谨慎地处理这个问题。 반도체 첨단 기술 통제와 필리핀 군사 거점 추가 등 새해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악재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블링컨 방중설에 대한 확인 요청이 3번이나 나왔지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되돌아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영공을 비행한 정찰 풍선이 중국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그 비행장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간용이며 이 기상 등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며 서풍의 영향으로 통제 능력상 한계에 봉착해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 측은 이 비행정이 불강력적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며 이번 불가항력에 의한 의외의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정찰 풍선의 본토 침범 비행 문제로 방중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한 보도 뉴스들을 보면 당초 5일에서 6일쯤 예정됐던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연기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링컨 장관은 풍선 문제로 방문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과하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풍선 문제가 중국 관리와의 논의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애초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해 미중 간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필리핀의 군사기지 4곳에 추가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턱밑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히는 형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날아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추가 사용권을 따냈습니다. 중국과 해양 분쟁에서 무기력했던 필리핀이 30년 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셈입니다. 과거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정권을 잡은 뒤 친미 냉전 체제를 복원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To build and modernize your capability as well as increase our interoperability. 양국은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루손섬 3곳과 팔라완섬 1곳이 거론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함께 중국에 대한 해상 포위망을 좁히는 겁니다. 특히 루손섬 북단 군사기지는 타이완까지 불과 400km, 턱 밑에 칼을 겨눈 형국입니다. 美方不断在本地区加强军事部署，是在加剧地区局势紧张，避免被美国协利用。 앞서 미국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중국, 대규모 무력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춘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군용기 23대, 군함 9척을 동원해 타이완 포위 훈련을 펼쳤습니다. 2027년이라는 중국의 침공 시간표를 처음 제기한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타이완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유화 손짓을 보내면서도 타이완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올해도 남중국해의 경랑이 잦아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연방하원에서는 어제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YTN입니다. 뉴욕에 있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38억 달러, 우리 돈 4조 6천억 원가량의 가상화폐가 도난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5억 달러, 13%가량 해킹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전체 가상화폐 해킹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훔친 액수가 무려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어 전체 43%에 달합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5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해킹은 2018년 5억 달러를 넘긴 뒤 다소 주춤했지만 2021년 4억 달러를 넘긴 뒤 작년엔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2020년 총 수출 규모가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걸 고려하면 가상화폐 해킹이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70발이나 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UN 등은 돈줄이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에 의존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스탈린, 마오쩌둥 등과 함께 김정일과 김정은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인명살상과 기아사태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미국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절반이 넘는 10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제인정청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나란히 경기 있었습니다. 경기 계속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2대 111 정말 1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105대 106 정말 1점차 짜릿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레이커스는 1점차 승리, 클리퍼스는 1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올 시즌 게임 승리, 공식 이런 것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게 있죠. 바로 르브론 제임스의 최다 득점 신기록 과연 몇 점에 언제 돌파할 것인가 라는 게 큰 관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어제 경기에서도 26득점을 올리면서 NBA 역대 최다 통산 득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단 이 두 나라 선수들의 개별 출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이 두 나라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했던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호주 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리나 사발렌카의 국적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 통에 대회 내내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았고 국기 노출도 박탈됐습니다. It's nothing to do with politics, but I mean, if everyone feels better this way, then it's okay. 선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벨라루스 민스크의 독재자는 축배를 들며 그녀의 우승을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10만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내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테러국가 선수들을 용인하는 건 전 세계에 테러를 저질러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І це також лише питання часу, коли Кремль поч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наявну безпринципну гнучкість Міжнародного олімпійського комітету, щоб говорити, нібито світ згодний йти на поступки агресору.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조건부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It should be absolutely clear that they are not representing the Russian or Belarusian states. The use of official state Russian Belarusian flags, emblems, and anthems should be prohibited as well. 미국의 발표는 앞서 두 나라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에 여지를 열어둔 IOC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논란이 확산하게 됐습니다. 2023년 2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